61페이지 유제 7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고 얘는 1, 2, 4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도 이렇게 있으니까 확률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면은 1, 2, 4가 될 수 있고 x가 1일 때는 7분의 4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x가 2라면 바로 약분을 시켜서 얘가 7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4라면은 역시나 4, 4 약분해서 7분의 1이 되니까 합이 딱 1로 나오겠죠. 그 상황에서 이런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줬어요. 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그럼 7분의 1로 싹 다 해서 1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2, 4 곱하기 1 하면 7분의 12가 바로 평균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이런 확률 변수의 평균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지금 7분의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평균이 지금 문제에서 2라고 나온 상태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갈 텐데 우선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거에서 분산이 필요하고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겠죠. 그럼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보면 7분의 해놓고 1의 제곱 곱하기 4, 2의 제곱 곱하기 2, 4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7분의 28이 되면서 딱 4가 돼요.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4에서 7분의 12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기가 4 빼기 49분의 144가 되면서 얘가 이제 통분하면은 196이라서 뺐을 때 49분의 5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시그마 x는 이거의 루트 씌운 거니까 7분의 루트 52는 2루트 1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여기도 역시나 공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나 주의할 거 있어요. 대부분은 AB를 양수라고 주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주지 않았어요. AB가 양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시그마는 항상 양수여야 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조건 절대값이 이렇게 입혀져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공식으로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아무튼 요 놈이 지금 7분의 2루트 3인 2루트 13이니까 여기에다가 절대값 A를 한 게 그냥 2루트 13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A의 값이 7이 되면서 A는 7과 마이너스 7 두 개가 뜨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좀 바보처럼 절대값 안 쓰고 그냥 A로만 쓴다면 A가 하나의 값으로 확정될 거고 B 역시도 지금 이 식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확정될 거라 최대값으로 물어보지를 않겠죠. 아무튼 그래서 최대값으로 물어봤구나. 경우가 두 개니까. 그럼 A가 7일 때랑 마이너스 7일 때를 한번 각각 구해봅시다. 그럼 A가 7이라면 여기가 12가 되면서 넘겼을 때 B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7이라면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니까 B는 14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플러스 B니까 얘네 더하면 마3이고 얘네 더하면 7이어서 이쪽이 더 커서 답은 4번 7이 되겠죠. 67페이지 레벨 2 8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문제라서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자, 수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라면 얘를 오른쪽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키고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오히려 왼쪽으로 1만큼, 즉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다 라는 얘기예요.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는 주사위 던져서 3과 6 두 개니까 6분의 2, 즉 3분의 1의 확률일 거고 얘는 3분의 2의 확률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시행을 120번이나 반복해서 이동된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리고 얘를 물어본 문제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 바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궁금해야 돼요?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인지가 궁금해야 되겠죠. 자, 이항분포의 모태는 뭐냐? 독립시행이에요. 즉 일정한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n번. 그래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횟수, 그게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건데 가장 쉬운 예로 주사위 100번 던졌어요. 근데 거기서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만약에 x라고 하재요. 그럼 이 x는 1회의 시행에서
x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6분의 4, 즉 3분의 2겠죠. 그럼 발생 안 하는 확률이 3분의 1이겠죠. 이렇게 해서 매번 100번의 시행 전부 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100번째까지 나올 거는 3분의 2, 안 나올 거는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계속 단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가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횟수 100 적고 1의 시행에서 나오는 확률 적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x라는 애는 이동된 전피의 좌표예요.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냐, 이거 지금 120번 반복했다 그랬죠. 그럼 주사위를 120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이 y가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120번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y번이라면 반대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120번 중에서 y를 뺀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이동을 한 결과가 좌표 x죠. 그럼 얘는 한 번 나오면 3만큼 이동시키니까 플러스 3y만큼 이동시켰을 거고, 얘는 뭐예요? 안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이만큼 이동시켰겠죠. 그럼 얘랑 싹 다 더한 게 최종적인 좌표란 말이야. 즉 4y 빼기 20이라는 게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고, 우리는 y 자체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이 x는 y를 가지고 한 번 더 가공한 확률 변수잖아요. 이렇게 가공한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과연 독립시행의 그 횟수가 맞는지 체크해서 아니라면 지금처럼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항분포를 잡고, 거기서 그러면은 y의 확률은 이제 우리가 120 곱하기 3분의 1에서 40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그때 x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얘를 쓸 수가 있으니까 4y 빼기 120이 되고, 그럼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있으니 얘가 40이어서 4, 4, 16, 160 빼기 20이니까 120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4분의 1을 한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공식을 써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확률 변수 개념에서 어떤 게 이항분포를 따른다? 독립시행에서 원하는 그 횟수 있죠. 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걔만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걔를 가지고 2차 가공한 확률 변수는 절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센에서도 한 2문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답은 10이 되겠죠. 68페이지 레벨 3 1번입니다. A, B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2개 다 앞면이 나올 때만 A가 이기고 그 외에는 B가 이긴대요. 그럼 여기서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이기는 경우랑 B가 이기는 경우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전 2개를 던지면은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죠. 근데 그 중에서 모두 다 앞면이 나올 때만 A가 이기니까 얘는 4분의 1일 거고, 그 외의 경우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A랑 B가 이기는 확률은 이렇게 각자 다른데, 이 게임을 해서 3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결정될 때까지 진행된 횟수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A랑 B가 해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을 하는데 만약 A가 전부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3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A로 결정됐죠. 혹은 B가 전부 다 이렇게 이겨버려도 역시나 B로 결정이 되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냥 게임이 진행된 횟수도 3번이니까 이때는 이 확률 변수 X가 3이란 얘기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까지 있어서 A가 뭐 이렇게 이기다가 B가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A가 이겼어. 그럼 이제 이 네 번째에 돼서야 한 사람이 3번 이긴 게 결정이 났죠. 그럼 이때는 X가 4란 얘기겠죠. 그럼 역시나 B도 이런 식으로 뭔가 3번 이겨서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최소로 3번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4번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겠어요? 5번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한 사람이 3번 이길 때까지 결정되는데 뭐 A가 이기고 B가 2번 이긴 다음에 다시 A가 이겨버리면 여기까지는 둘 다 2번씩 이겼으니까 이 5번째에는 누가 이기는 간에 3번째가 딱 결정되는 거죠. 그 말은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5겠죠. 즉 X는 3, 4, 5 이렇게 3개만 가능하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바로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x랑 확률이 있을 때 x는 3과 4와 5가 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x가 3인 게 가장 간단하겠죠. 왜냐면 한 사람만 내리 3번 이겨야 되니까 이 경우는 뭐겠어요? 4분의 1의 확률만 3번 떠야 될 거고 얘는 4분의 3의 확률만 3번 떠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64분의 1이고 얘는 64분의 27이니까 두 개 더하면 64분의 28. 그러면은 약분해서 16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자, 요렇게 A가 3번을 이기는데 네 번째에 돼서야 A가 이겨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얘를 나열할 때 A가 3번 이겼으니까 4분의 1의 세제곱하고 B가 한 번 이긴 것도 있으니까 4분의 3의 1제곱 한 다음에 원래 우리가 독립시행 공식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3번과 한 번이면은 4C3 같은 걸 쓰죠. 이 4C3이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에 쓰여서 4C3인데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걸 쓰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4C3으로 배열한다는 거는 A 3번 이긴 거 뭐 이렇게 배열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죠. 바로 뭐예요? 이거는 네 번째까지 가기 전에 이미 세 번째에서 결정이 나니까 이 첫 번째 경우에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요게 안 돼요. 즉 뭐냐면 네 번째에는 A가 이긴 걸로 고정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 네 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A 하나는 네 번째에 고정시키고 이 세 개만 나열하는 거라서 4C3이 아니고 바로 3C2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똑같겠죠. 역시나 3C는 똑같고 대신에 A가 한 번 이기고 이번엔 B가 3번 이겼으니까 얘네만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거 3으로 묶어서 어차피 두 개 더 할 거니까 3으로 묶어서 보면은 얘 64분의 1에다가 여기도 4가 하나 더 있으니까 4의 4제곱이거든요. 그럼 256분의고 이쪽에선 3만 하나 있고 밑에는 똑같이 256인데 여기는 3이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256분의 30이니까 하나 약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앞에 3까지 곱해지면 얘가 4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28분의 45로 올 거다. 이걸 알았으면 다섯 번째도 똑같죠. 자, A가 3번 이기든 B가 3번 이기든 A가 3번 이겼을 때는 다섯 번째가 A로 고정이니까 이 앞에 A랑 B랑 이긴 거는 요 4개만 나열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4C2로 나열하는 거고 A가 아무튼 3번 이겼으니까 이렇게 되고 B는 2번 이겼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뭐만 달라져? 4C 똑같은데 A가 2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얘는 이게 6이니까 역시나 6으로 묶고 나면 이번엔 4의 5제곱이면 2의 10제곱이니까 1024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 얘는 3의 제곱 9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똑같이 1024에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그러면 1024에 36에다가 6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얘랑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얘랑 또 2로 나누면은 128분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128분의 27. 근데 이게 혹시나 우리가 잘못 계산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3개 확률 더해서 1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또 평균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 분모 맞춰주면 좋죠. 그래서 앞에 있는 3짜리는 분모 맞춰줍시다. 얘가 이제 128이 되려면은 곱하기 8만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돼서 128분의 56이 되겠죠. 그래서 바꿔 쓰고 128분의 56으로 싹 바꿔 쓴 다음에 한번 얘네 3개 다 더해서 1 되는지 확인해 보면 56, 45, 27 더했을 때 12에 18이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딱 128이 되죠. 그럼 일단 잘 구한 거고 마지막으로 평균만 구하면 되니까 이제 위로 가서 128분의 3 곱하기 56, 그 다음에 4 곱하기 45, 5 곱하기 2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168, 이쪽은 180, 얘는 135. 자, 위랑 아래 약분 될까 안 될까 생각해보면 얘는 어차피 2로만 이루어진 애니까 위에도 2의 배수여야 약분이 될 텐데 얘 짝수 홀수니까 어차피 약분 안 되죠. 그 말은 이 상태 그대로 분모분자 더할 거니까 얘는 4개를 한꺼번에 더해도 상관없겠다. 뭐 이런 별거 아닌 계산적인 센스를 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싹 다 더하면 21이고 위에서 8 하면 16에다가 19에다가 21이고 여기서 그럼 6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611이 됩니다. 68페이지 레벨 3 2번입니다. 자,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서 공 하나를 꺼냈는데 검은 공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주머니에 흰 공을 넣는데요. 그리고 괄호 보니까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안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검은 공을 꺼냈다면 검은 공은 4개에서 3개로 줄었고 흰 공은 오히려 2개에서 3개로 는 효과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흰 공을 꺼냈다면 반대로 검은 공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검은 공이 오히려 하나 늘고 흰 공은 하나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시행을 한 번 더해서 총 2번 한대요. 그랬을 때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우린 어차피 시행 2번이니까 가볍게 2번 다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검은 공 4개, 흰 공 2개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시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할 텐데 첫 번째 시행으로 검은 공을 꺼내는 경우랑 흰 공을 꺼내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검은 공을 꺼내는 확률 자체가 어떻게 돼요? 6분의 4가 되겠죠. 즉 3분의 2가 될 거고 흰 공을 꺼내는 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때 그 결과로 주머니에는 검은 공이 하나 빠지는 거고 흰 공은 하나 늘어나는 거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검은 공이 오히려 하나 늘어나고 흰 공이 하나 빠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다시 뭐예요? 두 번째 시행에서 또 검은색을 꺼낼 수도 있고 흰색을 꺼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꺼낼 수도 있고 흰색을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확률이 이제 이 6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니까 6분의 3이면 어차피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검은 공이 하나 또 줄었고 흰 공은 하나 늘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흰 공 꺼내는 것도 6분의 3이니까 역시나 2분의 1의 확률이고 이때는 검은색이 하나 늘고 흰색이 하나 주니까 이런 식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검은 공 꺼내는 확률은 총 6개 중에서 5개가 검은 공이니까 이렇게 흰 공은 이렇게 될 거고 이때는 검은 공 하나가 줄고 흰 공이 하나가 늘 거고 이때는 검은 공 하나 늘고 흰 공은 이제 없겠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을 해서 최종적인 검은 공의 개수인데 결국에 검은 공은 2개, 4개, 6개만 남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확률 변수 x를 2, 4, 6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검은 공이 2개 나오는 이쪽은 어떻게 돼요? 확률이 3분의 2랑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1만큼이 될 거고 그리고 4개가 나오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니까 위에 것부터 보면 3분의 1랑 2분의 1 똑같으니까 여기서도 3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3분의 1과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18분의 5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18분의 6과 같아서 18분의 1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검은 공이 6개가 되는 확률은 얘랑 얘를 곱하니까 그냥 1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분산이면 어차피 우리는 평균과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런 거 미리 통분시켜 놓는 게 좋죠. 그래서 3분의 1 대신에 18분의 6으로 씁시다. 그 다음에 바로 x의 평균 구해보면 2 곱하기 6, 4 곱하기 11, 6 곱하기 1 하면 18분의 62니까 9분의 3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쓰면은 역시나 18분의 4 곱하기 6, 16 곱하기 11, 36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가 딱 200이니까 236이 되고 그럼 이것도 2로만 약분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9분의 31을 제곱하면 81분의 961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요거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9의 제곱인 81로 앞으로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81을 싹 곱해버리면 이쪽은 지워지면서 9가 남으니까 118 곱하기 9가 될 거고 이쪽은 이제 정확히 81이 딱 날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118과 9를 한번 곱해보면 7에다가 16이고 그럼 1062 그럼 구하는 게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1, 0, 1 따라서 101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68페이지 레벨 3 3번입니다. 문제가 되게 긴데 이거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처음에 얘네가 지금 그림과 다르게 비어 있어요. 보면은 8개의 빈 상자에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흰색을 넣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주사위 던져서 짝수면 그러니까 어차피 2분의 1의 확률이죠. 짝수든 홀수든 짝수면 그냥 무조건 그 다음에 흰색을 넣고 홀수면 그 다음에 검은색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홀짝짝짝 홀홀짝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홀수일 때가 검은색이고 짝수일 때가 흰색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얘네가 이렇게 배치가 된 것 뿐이에요. 홀홀짝짝에 대해서. 그러고 이렇게 배치가 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7번 주사위 던져서 이런 식으로 바둑돌이 배치가 됐을 때 그때 이 바둑돌의 색이 이웃하는 왼쪽의 바둑돌의 색과 다른 색의 횟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얘 입장에서는 이웃하는 왼쪽인 바둑돌과 다르죠. 그럼 이거는 한 번. 또 얘도 어때요? 얘랑 다르죠. 그럼 2번. 얘는 얘랑 같죠. 그럼 이건 아니고. 얘도 얘랑 같으니까 아니고. 얘는 얘랑 다르니까 이거 3번.
얘는 얘랑 같으니까 아니고 마지막으로 얘는 얘랑 다르니까 4번 해서 총 횟수가 4번이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해줬을 때는 문제가 보통 복잡하거나 길거나 했을 때는 지금처럼 예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럼 예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바뀌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x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웃한 이렇게 애들이 색깔이 다른 경우 이게 이제 확률 변수 x가 되는 건데, 그럼 이 x는 최소 몇부터 최대 몇까지 가능할까를 생각해보면 전부 다 짝수가 나와서 i의 싸그리 다 흰 공이 배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색 자체가 안 바뀌니까 이때는 x가 빵이겠죠. 이게 당연히 가장 작은 케이스일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짝콜이 바뀌어가지고 WB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확률 분포표를 했을 때 0, 1, 2, 3, 4, 5, 6, 7 이렇게 총 8개의 확률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노가다로 다 구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자, 예를 들어서 x가 3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 처음에 시작은 흰색이 고정이니까 얘가 몇 개가 흰색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흰색으로 뭔가 쭉 가다가 한 번 검은색으로 바뀌면 여기서 한 번이죠. 한 번 체크됐어요. 그 다음에 또 검은색으로 쭉 가다가 다시 흰색으로 바뀔 때가 또 한 번 체크되죠. 그 다음에 다시 흰색으로 가다가 또 검은색으로 바뀌면 또 체크되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마무리해야 총 3번이겠죠. 그 말은 뭐냐? x가 3일 때는 이제 이 흰색의 어떤 그룹에서 검은색 그룹으로 한번 바뀌고 다시 흰색 그룹으로 바뀌고 또 검은색 그룹으로 바뀌어야 이렇게 총 3번이 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각각에서 이 그룹들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한다면 얘네를 더해서 총 몇 개예요? 총 8개죠. 그리고 얘네 각각은 무조건 최소 1개 이상은 있어야 색이 바뀌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빵개라면 없으니까 그냥 흰색이 쭉 이어지는 거라서 이거는 개수가 바뀌겠죠. 바뀌는 횟수가. 따라서 이 A, B, C, D라는 알파벳은 무조건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4H 한 다음에 8이 아니고 8 빼기 4로 들어가서 결국 4H 4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뭔가 일반화 시켜볼까요? 지금 x가 3인 걸 봤지만 우리 그냥 x가 n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뭐냐면, 자, 3일 때 다시 확인. 3이라는 건 변경된 횟수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 자체는 4개가 생겨야 변경 자체는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n이라면 이런 빨간 흰색 그룹, 검은색 그룹 이게 총 몇 번 생기는 거예요? 개수가? 총 n 플러스 1개 생기겠죠.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거 A1개, A2개, 아까는 A, B, C, D였지만 A3개 해서 AN 플러스 1개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이게 8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n이라는 게 되게 조그마한 숫자라서 사실 이렇게 쓸 것도 없는데 일부러 억지로 일반화 시켜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8개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각각의 그룹은 무조건 1개 이상이어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 이거 지금 n 플러스 1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원래 어떻게 써요? n 플러스 1하고 h하고 8 쓴 다음에 그냥 8이 아니고 얘네가 전부 1 이상이니까 n 플러스 1만큼 또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건 n 플러스 1h에 7 빼기 n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c로 고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1만큼 빼니까 n은 날라가고 1도 날라가고 7만 남는 거고 뒤에 그대로 쓰죠. 그럼 우리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7cn으로 쓸 수 있죠. 결론이 뭐예요? x가 n이 될 확률이 그냥 7cn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뭐예요? 전체 경우도 한번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얘는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주사위는 총 7번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6으로 안 들어가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둘 다 2분의 1이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2의 7제곱 쓰면 끝이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 이거 2의 7제곱분의 7c0, 2의 7제곱분의 7c1, 2의 7제곱분의 7c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잘 구했구나 납득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이거 확률 싹 다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하면 2의 7제곱분의 7c0부터 해서 7c7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 우리 이항 정리해서 얘도 2의 7제곱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1로 완벽하게 잘 구하는 거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시켜도 되고, 사실 뭐 7개, 그래서 총 8개의 확률인데 그냥 구해도 뭐 큰 상관까지는 없고요.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시그마 x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평균과 제곱의 평균은 구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별 큰 방법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구하는 게 나아요. 128분의 해서 1 곱하기, 어차피 여기 0이니까 의미 없죠. 1 곱하기 7 하면은 7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7c. 자, 그럼 이제 어차피 이거 그냥 구해야 되니까 얘네 확률을 그냥 써봅시다, 우리가. 1이고, 7이고, 7c2면 21이고, 7c3이면 35고, 그 다음에 7c4부터는 왼쪽이랑 완전히 대칭이니까 완전 대칭으로 들어가서 35, 21, 7,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제 그냥 싹 다 곱할게요. 1 곱하기 7 해서 7 나왔고, 2 곱하기 21, 3 곱하기 35, 4 곱하기 35, 5 곱하기 21, 6 곱하기 7, 7 곱하기 1인데 특이하게 딱 대칭이죠. 그럼 이제 이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주면 105에 이거 해주면 4에다가 1 넘어가서 154. 그게 여기다 더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308. 거기다가 140만 더해주면은 448. 그럼 이게 128분의 448인데 얘네 일단 4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고, 이게 16으로 싹 나눠버리면 2분의 7이 되겠네요. 결국 평균은 2분의 7로 되게 간단하게 나온다.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제곱의 평균. 갑시다. 1의 제곱 곱하기 7, 2의 제곱이면 4죠. 4 곱하기 21, 3의 제곱 9니까 9 곱하기 35, 4의 제곱은 16이니까 16 곱하기 35는 자, 여기다 2 하나 주면 8 곱하기 70이니까 560이죠. 그 다음에 5 곱하기가 아니고 25 곱하기 21. 25 곱하기 21은 5부터 먼저 곱하면은 5 곱하기 21이 105니까 525겠네요. 그 다음에 36 곱하기 7은 250이죠. 마지막으로 49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자, 이것도 일단 이거 더하면 91. 얘랑 얘부터 더해서 1의 자리 이렇게 맞춰주면은 840에 560까지 해주면은 그래도 딱 1400이 되고, 그럼 1491까지 나왔죠. 거기에 49부터 더해볼까요? 다시 0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1540이 됐고, 마지막으로 250이 더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것도 일단 4로 나눠볼까요? 그럼 얘는 밑에 32고 위에는 4에다가 19면 또 4에다가 아까 나왔던 448이네요. 그럼 여기서 한꺼번에 이건 바로 32로 다 약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448을 32로 나눠버리면 1에다가 128이니까 4가 되죠. 그럼 이거 14겠죠. 따라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인 14에서 평균의 제곱인 2분의 7의 제곱을 빼니까 14 빼기 4분의 49. 그러면 얘가 4분의 56이니까 4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이때 시그마 x는 얘 루트 씌운 요게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8이었던 것 같죠? 그쵸? 그럼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8의 절대값으로 나온 다음에 시그마 x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라는 거. 따라서 결론적으로 8 곱하기 시그마 x니까 8 곱하기 2분의 루트 7 돼서 답은 4 루트 7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79페이지 레벨 2 2번입니다. x라는 애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제 0부터 6까지가 가능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보니까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이거 수투에서도 많이 보는 거죠. 한번 개념 정리하고 갑시다. 요런 꼴의 식이 나온다.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은 x는 3의 대칭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x가 0부터 6까지가 되고 이 정확히 중점인 3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인데, 사실 선대칭이 이런 식으로 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될지 우린 모르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그냥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냥 선대칭으로 아무렇게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문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부터 3까지인데 a는 0부터 3이니까 일단 3보다 작은 쪽에 뭔가 a가 이렇게 잡혀 있겠죠. a부터 3까지의 이 넓이가 a부터 2a까지 넓이의 절반이래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넓이가 그냥 대문자 a라고 했을 때 이 넓이는 2a가 돼야 돼. 그럼 a부터 2a까지가 2a니까 여기도 또 a겠죠. 그럼 넓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랑 이것도 정확히 3에 대해서 대칭이 떠야 되겠죠. 그 말은 얘랑 얘의 중점이 3이란 얘기니까 2분의 이거 더했을 때 3이 된다. 즉 3a가 6이니까 a가 2라는 게 바로 잡혀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자, a가 2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5부터 6까지의 넓이가 0.27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5도 대충 하나 잡아요. 여기가 0.27이면 대칭이니까 여기 0부터 1까지도 0.27이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 하면 0.54고 1에서 0.54를 빼면은 0.46이니까 이만큼이 0.46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정확히 절반씩 해서 이만큼 0.23이고 얘도 0.23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끝났어요. 왜냐? a가 2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이잖아요. 그럼 1부터 여기 2니까 3까지. 결국 1부터 3까지의 넓이인데 그거 이미 지금 여기서 딱 구해놨죠. 1부터 3까지는 0.2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씩의 넓이는 못 구하고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79페이지 레벨 2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뭐 진짜 쉬운데 그냥 요 표현을 처음 봤을까봐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일단 x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봤을 때 a부터 a 플러스 4까지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정규분포니까 여기가 평균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a랑 a 플러스 4가 이렇게 잡혔을 때의 넓이가 있을 거고 좀 옮겨서 a가 좀 커지면 이런 식으로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넓이는 언제가 더 크겠어요? 파란색이 무조건 크죠. 뭔 소리냐? 이렇게 가장 높이 있는 이 평균을 딱 중앙으로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이 높은 막대들이 최대한 많을 테니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될 거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최대가 되려면 a랑 a 플러스 사이가 정확히 여기 정중앙에 평균이 왔을 때 그때가 최대일 텐데 그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고 얘가 10일 때 즉 m은 그 사이에 8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평균이 8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쓱 지워서 이제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우리가 평균이 8이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6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8부터 10까지의 넓이의 합이래요. 여기 지금 표준정규분포도 아니고 표준정규분포 표도 안 줬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자, 어차피 6과 10이 정확히 대칭 관계였으니까 이 넓이는 뭘로 대체할 수 있다? 요 넓이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 전체 넓이 합은 결론적으로 딱 평균 기준으로 오른쪽의 넓이니까 그냥 뭐예요? 0.5로 끝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80페이지 레벨 2 7번입니다.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눈의 수가 5 이상이란 얘기는 5랑 6 두 개니까 3분의 1의 확률이겠죠. 3분의 1의 확률로는 3점을 얻고 4 이하면 1, 2, 3, 4니까 3분의 2의 확률로는 1점을 잃는 이런 게임을 한대요. 그리고 이거를 총 162번이나 한대요. 그럼 점수가 뭔가 쌓이겠죠. 그랬을 때 그 게임에서 얻는 점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가 18점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 이거 딱 봐도 지금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항분포 따르는 거고 이항분포를 지금 정규분포로 바꾸는 문제겠죠. 이게 있는 거 보면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x는 우리가 점수거든요. 이 점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떤 확률 변수가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냐?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려면 이 독립시행에 기반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단순하게 계속 주사위를 던져서 3점을 얻거나 1점을 잃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 162번의 시행 중에서 3점을 얻는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y번이라고 한다면 이 y라는 애가 바로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따르겠어요? y는 162번을 해서 한 번의 시행에 3점을 얻는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정규분포로 고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np 하면 54고 거기다가 q인 3분의 2만큼을 곱해주면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따르는 애가 되겠죠. 그럼 도대체 x는 뭐냐? x는 이 시행을 162번 했을 때 나오는 최종 점수다 보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162번 중에서 y번 떴다면 얘는 몇 번 뜬 거예요? 162 빼기 y번이 떴겠죠. 그럼 그때의 점수는 어떻게 되겠어? 3점을 얻는 게 y번이니까 3y가 일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점을 잃는 게 이제 이거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최종 점수죠. 따라서 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가 18 이상이었으니까 이 x 자리에다가 얘를 쏙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y 빼기 162가 18 이상인 걸 구하는 거고
그러면 160이 넘어가면 180이고 양변에 4 나누면 45니까 이제 이거를 요 정규분포 가지고 표준화시키란 얘기죠. 그러면 y는 z로 바뀌고 45에서는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9가 돼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5 이상이라면 이거랑 이 0.5의 합이고 이 넓이는 여기서 주어졌겠죠. 0.4332로. 따라서 얘랑 0.5의 합이니까 0.9332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81페이지 레벨 3 1번입니다. x랑 y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fx, gx고 정규분포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가조건은 뭐 11대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고 나조건이 중요한데 이거 별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자, 어차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여기 x에는 우리가 뭐 1을 넣든 3을 넣든 마이너스 0.5를 넣든 뭐 루트 1을 넣든 상관없죠. 아무거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는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제 x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얘는 f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1에서 1을 뺐으니까 gx가 되겠죠.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는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얘랑 완벽하게 겹친다는 얘기죠. 즉, 자, gx가 있고 뭔가 fx가 있을 때 이 fx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땡기면 정확히 이 g랑 일치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이 두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벌어진 정도 있죠. 얘네가 정확히 같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두 그래프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바로 모양을 잡아주니까. 또 하나는 여기 평균과 여기 평균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딱 이 차이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여기 가조건이 발휘를 하는 거죠. 바로 10의 위치가 어디겠어요? 정확히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1, 1 차이가 될 거니까 gx의 평균은 9고 fx의 평균은 11이겠구나. 따라서 fx를 따르는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11, 시그마 제곱일 거고 y는 9,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같은 표준 편차니까. 이제 봅시다. 문제. 8부터 11까지를 a라고 하죠. 그러면은 fx를 좀 더 크게 보고 자, 얘가 11이죠. 그리고 gx도 볼 건데 일단 8부터 11까지니까 이 넓이가 a래요. 이 넓이가 지금 a가 된 상태. 그 다음에 gx를 보면은 얘는 9가 평균인데 8부터 12까지래요. 그럼 이거 우리 그냥 하나로 겹쳐서 봅시다. 무슨 말이냐? 얘 그냥 전부 다 이만큼 오른쪽으로 당겨버리면 fx 그래프 되잖아요. 그럼 여기 값들도 전부 다 이씩 이동할 테니까 8 대신에 10, 9 대신에 11, 12 대신에 10, 12 대신에 15를 써도 14를 쓰는 거죠. 쏘리. 2를 당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넓이가 b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fx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돼서 이 넓이가 b인 건데 한번 잘 보면은 a라는 게 평균 기준으로 그거보다 3만큼 떨어진 지점에 8이 있고 거기에 넓이가 a니까 그럼 대칭으로 이 11부터 14까지의 넓이도 a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요만큼의 넓이가 바로 뭐라는 거죠? b 빼기 a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거 우리는 1로 고쳐서 12까지의 넓이도 b 빼기 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 보니까 뭐예요? 12부터 14까지의 넓이니까 이만큼을 표현하고 싶은 거고 그럼 이만큼은 뭐예요? 이 여기까지가 a였는데 거기서 이 b 빼기 a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넓이는 a에서 b 빼기 a를 뺀 게 된다. 즉 계산하면 요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가조건 나조건 잘 해석만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잡아내면은 뭐 이런 거 넓이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죠. 아무튼 2a 빼기 b가 답이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81페이지 레벨 3 2번입니다. 자, 어떤 온라인 게임 A의 일주일 동안 뭐 이용 시간, 이걸 그냥 X라고 할게요. 그 X는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했고 얘는 그러면은 Y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평균 2분의 M, 표준 편차가 4 시그마 이렇게 따르는데 이거는 일단 A니까 X가 M 플러스 2 이상일 확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B쪽에서는 Y가 4분의 M 시간 이하래요.
이 확률이 서로 같다고 했어요. 그냥 각각 표준화만 시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부터 시켜버리면 Z에다가 여기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시그마 분의 2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보면은 역시나 Z로 바뀌었고 4분의 m에서 평균인 2분의 m을 빼고 4시그마로 나눴으니까 얘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m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번분수 처리까지 해보면 16시그마 분의 m 마이너스에 16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개 확률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딱 세웠을 때 어딘가 시그마 분의 2가 있어서 그 이상이 될 거고, 이거랑 똑같은 확률이 요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16시그마 분의 m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놈이 완벽하게 대칭이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는 서로 마이너스를 입혔을 때 같아진다. 즉 이쪽에 마이너스를 입혀서 마이너스를 떼주면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양변에 시그마 지워주고 16 옮기니까 평균인 m의 값이 32로 나온다. 그 다음에 준 정보가 m과 시그마 더해서 2분의 65라 그랬으니까 32랑 시그마 더해서 2분의 65다. 얘 넘어가면은 빼기 32니까 요렇게 돼서 2분의 1이겠죠. 사실 레벨 3 치고 너무 쉬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곱이라서 답은 16이 됩니다. 81페이지 레벨 3 3번입니다. 뭐 A랑 B에 이렇게 4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한 개 꺼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개 꺼내서 얘를 x랑 y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루트 씌운 게 자연수가 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에는 얘가 자연수의 제곱꼴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x가 될 수 있는 게 3, 4, 5니까 x가 만약에 3이라면 9 플러스 머시기가 자연수 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 4의 제곱인 16이니까 얘는 탈락이고 얘만 가능하겠죠.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 자주 보던 거. 즉 x가 3이고 y가 4인 거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4라면 이번엔 16에다가 2의 제곱, 16에다가 3의 제곱, 16에다가 4의 제곱인데 역시나 얘랑 얘는 탈락이고 이거는 똑같이 가능하겠죠. 즉 x가 4고 y가 3인 거. 마지막 x가 5라면 25인데 거기에 2의 제곱, 거기에 3의 제곱, 거기에 4의 제곱을 하면 얘네는 싹 다 안 돼요. 결론적으로 얘네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x가 3이고 y가 4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이쪽에서도 4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4분의 1 해서 16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4, 3이 될 거는 여기서 4가 2개니까 4분의 2고 이쪽에서도 3이 2개니까 4분의 2겠죠. 그럼 얘는 16분의 4가 되니까 2개 더하면 16분의 5가 바로 한 번에 시행해서 이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가 자연수가 되는 확률이겠죠. 그럼 그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880번 했는데 한 번에 시행해서 나오는 확률이 이거니까 자 바로 뭐 하면 돼요? 정규분포로 돌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을 구해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8씩 약분하고 다시 2로 약분하면은 275가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 다시 16분의 11을 곱한 게 분산인데 얘가 5의 제곱 곱하기 11이니까 이것까지 하면 얘 11의 제곱이 되고 밑에 16도 4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가 바로 4분의 55겠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끝. 문제에서 원하는 게 x가 286 이상일 확률이니까 바로 표준화 시켜버리면 286에서 275를 빼면 11이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번분수 처리해주면은 5분의 4로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z는 5분의 4면은 0.8과 같아서 이거 확률 구하는 거죠. 근데 0.8일 때가 0.29면은 이제 얘부터 얘까지가 0.29라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니까 0.5에서 0.29 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0.21, 즉 2번이 답이 됩니다. 92페이지 레벨 2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김치 한 포기의 무게, 이걸 우리가 x라고 하자면 이게 3,0.5니까 2분의 1이죠. 이거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근데 여기서 4개 4포기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n의 값이 4인 거고, 그럼 그때 이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3, 하고 이 표준 편차를 2로 나눈 만큼이죠. 즉 4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통은 그때 평균이 어떻게 되는, 평균이 뭐 이상이냐 뭐 이하냐를 물어보는데 그 무게의 합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문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자,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여기서 4포기씩 계속 이미 추출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김치가 4포기가 됐는데 걔네의 무게의 평균이 있을 거예요. 즉 여기 무게를 A, B, C, D라고 하면은 얘네를 더해서 4로 나눈 게 이제 거기에 평균이겠죠. 또 여기 E, F, G, H라고 하면은 걔네를 더해서 또 4로 나눈 게 또 무게의 평균이겠죠. 이 무게의 평균들이 바로 표본 평균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건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무게의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무게의 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표본 평균 있죠? 표본 평균은 뭐 하면 돼요? 거기다 곱하기 표본 크기만큼 그냥 곱해준 거예요. 즉 여기서 4만큼 곱해주면 얘네 무게의 합이 뜨잖아요. 그쵸? 결론적으로 얘는 이 표본 평균에서 n만큼 곱한 거다. 즉 문제에서 말하는 무게의 합은 뭐예요? 지금 n이 4인 거니까 4 곱하기 표본 평균을 말하는 거고 그게 13 이상 14 이하일 확률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변에서 4를 나누면 끝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표준화 들어갑시다. Z로 바뀌고 이쪽에서 다 3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 3이면은 4분의 12만큼 빼는 거죠. 따라서 4분의 1로 바뀌고 얘는 4분의 2겠죠. 표준 편차인 4분의 1로도 나눠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쪽은 그냥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1부터 2까지로 바뀐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4772에서 3413 빼면 되니까 한번 빼보면 9에다가 5에다가 이렇게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94페이지 레벨 3 1번입니다. 자, 숫자 2가 1개, 4도 1개, 6은 2개, 그리고 8이 8개래요. 그러면 얘네 다 합쳐서 12개겠죠. 여기서 딱 하나의 공을 꺼내서 숫자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걸 계속 한대요. 그랬을 때 n번 반복해서 그 수의 평균을 이제 표본 평균 x라고 하고 x바라고 하고 그 합을 확률 변수 y라고 했는데 바로 전 문제에서 제가 이거 지금 설명했었거든요. 혹시나 전 문제 스킵하고 오신 분들은 전 문제 잠깐 보시면 돼요. 뭐냐? 이 n개를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표본 평균에다가 이거 곱한 거다. 표본의 크기 곱한 거다. 그거의 의미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뭐 2의 x바는 사실 2의 x랑 같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에다가 vy 같은 경우는 v에 이게 되다 보니까 얘는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 n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얘 자체가 뭐예요? 얘가 기본 분산에다가 n만큼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되면은 지워져서 결론적으로 n 곱하기 분산이 된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게 지금 2분의 10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랑 얘만 구하면 되겠죠. 이것들은 그냥 한 번 꺼냈을 때니까 되게 쉽단 말이에요. x라는 거는 어차피 2, 4, 6, 8이 될 수가 있고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8이죠. 그냥 후딱 구해봅시다. 평균은 12분의 2 곱하기 1, 4 곱하기 1, 6 곱하기 2, 8 곱하기 8 하니까 계산을 해주면 얘랑 얘 더해서 70, 82가 되니까 한번 나눠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이번에도 12분의 4 곱하기 1, 16 곱하기 1, 36 곱하기 2, 64 곱하기 8이면 510이네요. 그럼 좀 값이 큰데 이거 20에다가 92니까 512에 92 더하면 604. 그러면은 분모분자 4로 나눠서 15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은 36분의 1681이거든요. 그럼 이거 통분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12만큼 곱해야 되겠죠. 그럼 151 곱하기 12를 해보면 302에다가 151이니까 1812가 될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확실히 수능 특강이 좀 지저분해요, 계산이. 그래서 36분의 131이 됐다. 이게 바로 Vx. 그럼 다 구했죠? 평균 6분의 41이니까 이거 6분의 41 들어올 거고 방금 Vx가 36분의 131이래요. 그럼 이렇게 해서 n 한 개 2분의 101이다. 그때 n의 값 구하는 게 문제니까 얘 넘겨버리면 2분의 101, 즉 6분의 303에서 6분의 41을 빼니까 6분의 2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3분의 131이니까 기분이 좋죠. 딱 좌변에도 131이 있고 우변에도 131이 있어서 지워지고 넘기니까 n은 1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이 12가 됩니다. 94페이지 레벨 3 2번입니다.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고 있고
여기서 크기 256짜리를 지금 표본 추출했으니까, 이미 추출했으니까 그때 표본 평균은 m, 에 이거가 지금 16의 제곱이죠. 따라서 16을 16으로 나누니까 1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끝이에요. 자, fk라는 게 요건데 얘는 그냥 x죠. 그냥 x니까 바로 여기서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럼 바로 표준화 들어가 봅시다. z가 됐고 양쪽에 둘 다 m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m, 이쪽은 그냥 k제곱이 된 거고 그때 16으로 나눠야 되겠죠. 표준 편차로. 그럼 fk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된 거고 gk도 바로 들어가 봅시다. 얘는 지금 이제 표본 평균 x 바로 바뀐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데 이제 이쪽으로 표준화를 하는 거니까 얘는 어차피 1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냥 평균만 빼면 끝이겠죠. 그럼 z가 있고 여기서 평균인 m을 빼면 마이너스 16분의 m, 이쪽은 m을 빼면은 16분의 3k만 나와요. 그랬더니 fk랑 gk가 이쪽이 같죠. 문제에서 근데 물어보는 게 fk랑 gk가 그냥 같대요. 근데 왼쪽이 같으니까 오른쪽도 같아야만 넓이가 같겠죠. 이 문제는 왜 레벨 3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쉬워요. 16 지워주고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안 되고 3. 답은 그냥 3이 됩니다. 94페이지 레벨 3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 아무튼 간에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인데 크기가 8인 표본을 해서 이렇게 표본을 다 나열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중3 때 통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다 별량이라 그래서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를 많이 썼었는데 사실 고1이래. 고등학교 확통 개념에서는 이렇게 다 나열하는 게 좀 어색하죠. 오랜만에 봤던 거일 텐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실내 구간 같은 거 하는 거니까 여기에 표본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평균이니까 뭐겠어요. 얘네 싸그리 다 더한 다음에 그 합을 표본의 크기인 8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겠죠. 그래서 얘네 전부 다 더해 볼 텐데 지금 마일과 마이랑 3 상쇄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7에다가 9해서 16이 되겠죠. 따라서 표본 평균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95%짜리 실내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95%일 때 1.96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양쪽에 1.96을 먼저 쓰면 안 되죠. 표본 평균인 2를 먼저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쪽 1.96, 이쪽도 1.96. 그 다음에 표본 크기가 지금 n이 8이기 때문에 루트 8이면 2루트 2죠. 그 다음에 시그마만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게 2.98이고 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뭐겠어요? 0.98이다로 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랑 얘가 정확히 2배 차이니까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남을 거라서 얘는 또 약분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얘가 1이니까 시그마는 루트 2가 됐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예요? VEX? 이거 공식 쓰면 4 곱하기 VEX죠. 그리고 이 분사는 뭐예요? 시그마 제곱. 너무 허무해. 이거 제곱하면 2잖아요. 4 곱하기 2에서 8이 끝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통계가 더 어렵게 못 내요. 평가원도 그러고 있고. 아무튼 답은 4번이 됩니다.